신동원 변호사의 잘 사는 법 이야기. 법무법인 해안의 대표 변호사이신 신동원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신동원 변호사입니다. 벌써 사연이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유튜브 좀 보세요. 유튜브를 바쁘시죠? 네, 잘 보진 않습니다. 요즘 주부들도 유튜브를 많이 하는데요. 네, 요새 유튜브가 대세이던데요. 네, 맞아요. 네. 저희도 대세 방송 중에 하나이고요. 네. 또 보니까 어떤 주부들이 나와서 남편 디스하는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네. 우리 남편은 이런 것도 한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취미생활에 돈을 많이 쓴다는 거였거든요. 네. 좀 결혼했으면 같이 써야 되는데 취미생활 또 남자들은 또 이게 장비빨 네. 중요하잖아요. 네. 변호사님도 좀 취미생활에 돈 쓰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네. 취미생활은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요. 네. 근데 가끔 골프 치는 경우 있고. 네. 네. 그 외에 게임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에 관련된 네. 본인은 행복할 수 있지만 또 너무 취미생활에 빠지면 아내들이 좀 괴로워하거든요. 네. 관련된 사연이 왔습니다. 네. 네, 읽어드릴게요.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만 하면 좋은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현실은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남편이라고 매일 게임만 하고 어쩌다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오면 모두 자신의 취미생활에 탕진합니다. 현재 아이도 하나 있는데 생활비고 육아고 모두 저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힘들어서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너 마음대로 해 라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서 이혼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정말 연애 시절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인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결혼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조금씩 벌긴 하지만 생활비 등으로 빚도 조금 있고 앞으로 아이도 키워야 하니 양육비나 위자료는 어떻게 되는지 재산은 있지도 않아서 분할할 것도 없지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이혼 상담을 받고 결정을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네. 네. 일단 요새 이제 젊은 부부들이죠. 젊은 네. 부부들이 이제 보통 가정에서 이제 아이를 하나 둘밖에 없죠. 네. 이제 지금 세대들이.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을 때 자기 이제 개인 생활, 취미 생활 해왔던 것을 이제 결혼 후에도 이제 계속 좀 과도하게 유지를 할 경우에 네. 이혼 사유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부인이 이제 특히 엄마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 되게 힘들잖아요. 맞아요. 네, 힘든데 이제 그 부분 도와주고 같이 양육을 분담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렇지 못할 경우에 이제 또 많이 파탄이 나고 그러는데 이제 지금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은 이혼 소송을 제기를 또는 이혼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네. 법원에서는 이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남편이 이전 이제 혼인하기 전에 개인 생활대로 이제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이제 법원에서 진행하는 상담 프로그램이나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아이 양육도 공동으로 해야 되겠구나, 네. 라는 깨달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시간을 두고 변화가 생기게 되면 네. 다시 이제 봉합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미 봉합 가능성이 지났다. 도저히 변경이 바꿔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예. 이 사례로 봤을 때는 딱 이거는 이혼 사유다, 유책이라고 할 만한 아주 강한 증거는 없는 거고 한 번은 이렇게 조정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이혼 소송이나 조정을 신청을 했을 때 이 남편도 이혼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혼은 당연히 되는 거예요. 예, 되는 네. 건데 이제 이혼을 하지 않겠다, 아쉽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법원에서 강제하는 건 아니고 네. 양쪽이 오케이 했을 때 이제 상담 프로그램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지금 아이 이제 지금 양육하고 지금 결혼한 지 오래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지 네.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죠. 네. 그게 안 되면 이제 이혼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혼인이 몇 년 되지 않았어도 네. 재산 분할은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 분할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부부간 혼인 생활에서 이루어진 재산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혼인 전에 갖고 있는 재산 또는 이제 혼인 중에 뭐 혼인 전에 갖고 있던 재산뿐만 아니라 혼인 네. 중에 뭐 증여받은 재산도 있을 수 있고, 네. 그죠? 네, 그런 것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특유 재산이라고 하는데 오. 특유 재산도 유지와 네. 증식에 기여를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부인의 입장에서 전업주부다, 아이를 양육하고 이런 것도 기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 네. 그 소송의 현재 시점에 양쪽의 재산이 뭐가 있는지 네. 또 채무가 뭐가 있는지 다 법원에 자기가 모르면 조회를 할 수 있어요. 예, 조회를 해서 네. 어느 사이트인가요? 법원에 이제 조회 신청을 하면 법원에 조회 신청을 하면 그러면 이제 뭐 국토부에서 부동산 관련 자료는 싹 받을 수 있고 이제 금융기관에서 모든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네. 예, 기본 3년권은 받을 수 있고 네. 더 그 검색이 필요하다면 더 기간도 늘려서 법원에서 오케이 해주면 받을 수 있어요. 남편이 이렇게 취미생활 하는 게 알고 보면 땅이 조금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몰랐던 재산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네요. 아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어쨌든 법원에 신청을 해서 다 조회를 해서 재산을 찾아낼 수 있어요. 네. 예. 일단 그 재산은 좀 찾아보고. 예, 네. 일단은 찾아봐야겠죠. 네. 예. 그래서 일단 찾아봐서 이제 재산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재산을 그 가액을 특정을 해야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KB 시세를 기준으로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땅이다, 건물이다, 토지 뭐 여러 가지는 또 법원에 가액을 특정하기 위해서 감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에서 다 자료가 오기 때문에 또 이제 금융재산, 보험, 뭐 이런 것들도 다 특정을 할 수 있어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혼인 기간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혼인 기간 중 또 기여한 부분을 네. 잘 정리를 하면 네. 특유 재산이라 할지라도 재산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리면 혼인 기간 한 3, 4년 중에도 네. 재산 분할을 30% 받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산의 전체적인 액수도 중요하긴 해요. 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한 예를 하나 드리면 남자 재산이 한 혼인 기간 3, 4년이에요. 네. 남자 재산이 검색을 해보니까 한 10억이 나왔어요. 근데 뭐 그 부인은 전업주부예요. 그래도 30% 받아서 3억 정도 받는 케이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잘 소송에서 잘 정리하고 검색하느냐에 따라서 야, 많이 달라질 수 완전 있어요. 꿀팁인데요. 예. 재산 분할을 하니까 이제 또 재밌는 사례는 네. 지금 이제 그 신라 그 이부진 네. 예, 이부진 회장과 이제 남편의 소송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부진 회장의 그 재산이 천문학적인 액수라서 네. 액수라서 도대체 재산 분할이 얼마나 이루어질까라고 네. 많이 궁금해했죠. 네. 근데 이제 원래 이부진 회장이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걸을 때 성남에 걸었어요. 성남에 남편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성남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편은 이혼을 안 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부진 회장이 이혼을 하겠다. 그리고 아이의 친권자는 내가 되겠다. 그래서 성남에서 이혼을 시켜줬어요. 근데 이제 남편은 이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이혼을 하겠다고 해야 재산분할 그렇죠.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재산분할을 논의되지 않았고 이혼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알고 보니 원래 이제 그 이혼 소송할 때 그 두 사람이 최종 혼인 생활을 했던 곳에 관할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부진 회장의 남편은 별관지가 꽤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재 성남 거주로 되어 있으니까 성남에 딱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송이 1심에 나고 다시 항소심 수원가정법원으로 갔죠. 그래서 수원가정법원에서 이거는 관할이 여기가 아니야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네. 다시 내려보냈어요. 이제 그런 즈음에 다시 이제 그 이부진 회장의 남편이 가정법원에 그래 이혼할래라고 또 소장을 냈죠. 네. 예, 소장을 냈고 재산분할을 어마어마하게 청구했죠. 예.
천억대 이상의 천억대 재산분할을 이상. 아니 천억대가 아니죠. 아마도 이부진 회장의 재산이 2조가 넘는다 해가지고 50%를 달라라고 해가지고 네. 어마어마한 금액을 청구를 했어요. 와.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지금은 그 모든 이제 민사소송할 때는 청구 액수에 따라서 법원에 인지대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1억을 청구를 하면 네. 한 법원에 내는 인지도 한 3, 40만 원 돼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이혼 소송에서는 그 재산 분할을 얼마 청구를 하든 인지대가 똑같았어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법 개정이 돼가지고 네. 재산 분할 청구 액수에 따라 인지대도 달라져요. 확 올라가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바뀌기 직전이었어요. 곧 아.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을 청구를 하면서 딱 일단 소재기를 야.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번 이제 법조계에서는 이슈가 됐었고, 이슈네. 야, 참. 결론적으로는 이제 지금 1심 판결이 났죠. 그래서 이제 아마 2심 진행 중이고, 네. 얼마 인정이 이거 기사에서 보셨어요? 아, 저 못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액수이긴 그죠? 해요. 네. 액수이긴 한데 한 8, 90억 정도 야. 인정을 받았죠. 네. 근데 이제 보통은 혼인생활 10년 되면 10년 이상이 되면 투기재산인 대부분 투기재산인 경우에도 막 30, 40% 이렇게도 인정이 4, 50%도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법원의 판단은 이부진 회장의 재산은 대부분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다. 왜냐하면 이제 주식을 증여받아서 네. 이게 이제 여러 번 좀 바뀌었죠. 뭐 에버랜드, 뭐 제일모직 이렇게 주식이 이게 변천이 되면서 네. 이제 증식된 재산이라서 재산이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빼고서 일부만 이제 재산 분할을 하는 걸로 해서 네. 이제 한 8, 90억 사이에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2심에서는 또 다투고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이제 이부진 회장의 그런 재산들은 그러면 다 증여세를 내지 않은 재산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그 판결을 통해서 네. 또 문제가 되고 있고. 인지세나 좀 먼저 좀 넉넉하게 내지 또 그렇게 됐네요. 네. 야, 어마어마. 뭐 얘기가 좀 다른 데로 새나가긴 했는데 재밌어요, 변호사님. 그 재산 분할은 네. 내가 그 재산을 몰랐어도 네. 일단은 가정법원을 통해서 다 검색해서 찾을 수 있고 네. 혼인 기간의 정도 또 이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네. 이런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주장을 할 수 있고 일정 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일단은 이혼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재산 분할은 충분히 법원의 제도를 활용을 해서 네. 자기 권리를 잘 찾을 필요가 있죠. 예. 완전 꿀팁입니다. 지금 법원에 조회 신청하는 분들 예.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 이거 이제 그 뭐 위자료를 얼마나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네.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각 국가마다 그 네. 나라의 문화나 이제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위자료가 일반 그 국민의 눈높이에 보통 맞추는 위자료 판결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사람이 위자료를 뭐 1,000, 2,000, 2, 3,000 내는 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그쵸. 또 돈이 없는 입장에서는 네. 그 돈도 되게 힘들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위자료 지금 현재 판결은 부정행위나 폭행 등의 잘못이 있을 때 네. 적게는 한 1,0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3,000. 네. 아주 나쁘다고 보면 한 5,000 정도의 위자료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재산 분할이 그러니까 재산이 많아서 분할할 게 많다 그러면 사실은 위자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네. 이제 오히려 이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뭐 위자료가 또 중요할 수도 있겠죠. 네. 그다음에 네. 아이가 있는 경우는 양육비까지. 네. 네. 이제 양육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가정법원 내에서 그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만들어서 네. 계속 이제 수년에 걸쳐서 여러 번 변경을 하면서 현실화 시켜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부부의 양쪽 재산 아니 양쪽 소득이 뭐 500만 원 이상이 된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양육비를 이제 나이에 따라서
112십에서 이제 많게는 160 정도까지 예, 이렇게 돼 있고 네. 소득이 높아감에 따라서 소득이 높아지면 또 양육비도 네. 많이 산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양육비를 양쪽에 이제 그 소득의 비율대로 보통 나누죠. 네. 나눠서 이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는 그냥 한 아이당 양육비 50 뭐 이런 식으로 판결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생긴 이후로는 많이 실제와 현실화가 돼서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됐죠. 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뭐 여권을 정지시키거나 또는 세금 부분과 연계를 시키거나 네. 이런 이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양육비 이행 관리원을 만들어서 어. 실제 이제 여기서 양육비를 추심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을 가할 수 있도록 네. 많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양육비가 네. 옛날에 협의 이혼을 했건 재판상 이혼을 했건 양육비가 정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당시의 시점으로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이들이 커나감에 따라서 양육비가 더 올라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소득도 더 올라갈 수도 네. 있죠. 그러면 양육비 변경 청구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혼 소송에서 재판이 확정이 되면 이혼이나 재산분할 위자료 같은 경우는 또 다투지 못하는데 네. 양육에 대한 것들은 특히 양육비에 대한 것들은 변경이 가능하고요. 가능하고. 예. 아. 그리고 이제 또 아이가 커나가게 돼서 양육자가 변경돼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변경이 가능하죠. 야, 정말 오늘 취미 생활에 탕진한 남편 이야기했는데 정말 많은 꿀팁들 이혼 법률에 대한 상식을 알려주셨어요. 아유, 뭐 이혼해봤자 남는 것도 없을 거야. 뭐 재산이 있겠어?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한번 조회해보시면 네. 숨겨진 재산이 있을 수 있다는. 만약에 이제 그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 않다면 네. 이제 하나하나씩 조회하는 게 조회하는 방법을 모른다라고 하면 네. 이제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상대방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네. 상대방이 그에 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서 홀로 이제 소송을 진행하고 있을 때 하나하나 네. 조회를 하는 것들이 절차적으로 좀 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네.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그 부분들은 다 검색이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예, 그런 네. 것도 활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와, 같고요. 너무 꿀팁입니다. 재산명시 신청을 네. 통해서 하나씩 준비해보는 거 변호사님께서 또 알려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막연하고 또 좀 막막하고 또 감정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수 있는데요. 하나씩 네, 이런 팁을 또 알려주실 테니까요. 한번 해보시고 정 모르겠다, 힘들다 싶으시면 또 여기 신동훈 변호사님 찾아오시면 잘해주실 거죠? 네, 그럼요. 네, 맘스라도 애청자라고 하고 네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주에도 또 알찬 꿀팁들 또 네. 법률 상식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추운 겨울에 건강 조심하시고 네, 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무법인 해안의 신동호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